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9월 10일 일요일입니다. 부산은 지금 조금 구름이 조금 몰려와 있긴 한데, 아직은, 지금은 낮이라서 그런지 약간 좀 더운 편이네요. 어, 이제 뭐, 2주만 지나면 또 추석이네요, 추석. 어, 아무튼 이제, 어,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 어제 이재명이 검찰에 갔죠. 근데 뭐, 자빠지는 실신쇼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 열흘을 굶었다는 새끼가 얼굴을 보니까 수염이 좀 긴 거 외에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런 거짓된 그 단식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 이게 참 서글픈 일이죠, 서글픈 일. 그걸 내려놓고 제대로 단식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거라든가. 그 허위 선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화. 그, 뭐랄까요, 뭐, 체력이 좋고 안 좋고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예 안 먹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 좋고 안 좋고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제 얘기되어지는 그 시기를 넘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주 특이하게 이제 그럴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과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열흘 동안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여전히 돌아다니고 말하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저게 가능하냐고. 아니, 저기 실제로 진짜 단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확인하는 거 어려워요. 저 위 내시경하고 저 대장 내시경 해보면 되잖아. 안에 음식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뭐 CT나 이런 거 촬영하면 나오나? 뭐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단식 단식하고 있고 뭐 이런, 아휴, 참,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니까. 아, 그리고 그래 뭐 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쳐씹으려고 있죠 지금. 오늘도 아까 보니까, 아, 이 정말 이 언론이란 것들이 굳이 자기들이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더라도 이게 진짜 중립적이고 저기 뭡니까, 객관적이고 이 과학에 바탕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이런 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양 진영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 씹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개입 없이 그냥 쳐 씹으리게만 놔두는 이것도 흉기가 맞아요, 흉기가. 이거는 사회적 공기가 아니에요. 그 흉기야, 흉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명백하면 앵커가 개입을 하든 상대방에서 개입을 하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게 개입을 안 해. 분명히 100% 아니 100%가 아니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뭐 기사든 뭐든 한 번만 찾아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날 건데도 불구하고 그 뻔한 거짓말을 그냥 듣고만 있어.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특히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기 위해서 언론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이 뭔가 그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전혀 개입을 못하게 그 무슨 소리를 하든 그냥 그 의견이고 주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 터치를 하거나 개입을 해가지고 뭐 반박을 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뻔히 지금 거짓말 하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질 않아요. 그나마 그래 요 근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미경이가 그 부분에서는 좀 하더라고요. 어쨌든 윤통이 끊임없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제 제가 빨갱이들에만 좀 한정시켜 놓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지금 공통된 어떤 특징이에요. 단지 그 소위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쪽 같은 경우는 관록이 있다 보니까 아예 맥락 없이 조작질을 하거나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래 이 방송을 좀 보고 있다가 아니 아니 거짓말을 뻔히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아니 그 왜 거짓말 하냐고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따지는 사람이. 오히려 그냥 더 거짓말을 하라고 판을 더 깔아줘.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무튼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조만간에 아마 뭔가 이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도 이건 나중에 뭐 그 사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죠. 계속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경향신문 이게 금요일 저녁에 나왔던 기사였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인근 삼중수소 하한치 초과 검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으로 바다 변화 시작됐다. 여러분들 이 딱 제목을 딱 보면 뭔가 좀 심각하게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잖아요. 이거 아주 뭡니까 저같이 좀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꼼꼼하게 이 체크를 하고 막 이 새끼들 뭐라고 또 구라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거 제목만 대충 읽어보면 뭐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윤통이 계속 그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들이라고.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선동하면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딱 있잖아. 왜냐면 따져놓고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적으로 걸릴 건 분명히 없을 거예요. 얘들도 아주 바보들은 아니니까 지금 분위기상. 보세요. 하한치 초과 검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한치 초과 검출. 그런데 이거 일반 사람들이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그냥 제목을 읽고 하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장담하건대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목만 대충 읽어보면 이거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 적어도 50% 된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후쿠시마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여론조사하면 한 40%는 우리나라 동해하고 맞닿은 지역에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이 40%는 될 거예요. 이제까지 언론에서 끊임없이 지도로도 보여주고 그 해류 저기 뭡니까 그 해류 흐름도도 보여주고 하면서 후쿠시마가 어디 있는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면 10명 중에 4명은 동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40% 정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선동하기 위한 거 아니냐 만약에 따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얘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선동이냐고. 뭐 문제 있냐고. 한치초가 검출됐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허용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부터 20까지 이 기준치가 만약에 10부터 20까지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부터 19.99999까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10부터 20까지는 허용 기준치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채취한 바닷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의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6곳에서 검출 한치를 초과하는 리터당 1에서 1.5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현재 매일마다 검출 한치를 1리터당 10 베크렐로 한 속보치를 발표하고 있으나 주 1회는 한치를 0.4 베크렐 이하로 한 정밀 분석치를 제공하고 있다. 보세요. 이 주 1회 이제 저기 한치를 이것도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0.4 베크렐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1에서 1.5 베크렐인데 아니 1리터당 10 베크렐이 이제 한치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한치를 0.4 베크렐로 이제 이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봤더니 이제 이 0.4를 초과해가지고 1에서 1.5 베크렐 이 이제 검출됐다는 거죠. 그러면 1리터당 10 베크렐의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0.4 베크렐 이하로 한 정밀 분석 자치를 제공하는 이게 진짜 실제로 제공하는지 뭐 제가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만약 한다면 이걸 왜 하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배경 설명은 전혀 없죠. 그냥 평상시 때는 리터당 10 베크렐로 하는데 주 1회 그 0.4 베크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뭐 측정을 한다. 그런데 이거보다 높게 나왔다. 이게 바로 여론을 왜곡 조작 선동하는 방식 아닙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의. 이게 바로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짓거리죠, 이게. 그 윤통이 지금 다 알고 있다니까. 끊임없이 경고를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바로 이 새끼들이 거기에 딱 해당되는 새끼들이잖아요. 바다 변화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뭐 먹고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제목만 딱 보면, 그리고 뭐 어차피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안 읽어요. 그 내용 읽는다고 뭐 저기 뭐 제대로 뭐 판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통이가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이거 가지고 또 만약에 뭐 문제 삼으면 당연히 언론 탄압이다, 막 언론 자유를 뭐 탄압이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지, 그리고 선동을 하는지 윤통 잘 알고 있다니까,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이 한글래, 이거 내나 저기 허위 인터뷰 건 관련해서 28조를 통으로 드러냈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생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제목, 요것도 제목 한번 보세요. 뉴스타파 주어 생략 편집. 편집을 한 거는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뭡니까? 고의성 있었느냐가 관건이래요. 그러니까 또 이거 저기 또 언뜻 보면 그 편집을 하긴 했는데 고의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좀 중요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여러분, 편집이 뭡니까? 편집이 아니 편집 이 단어에 고의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엄밀히 말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편집이라는 게 내가 내 의도대로 내 원하는 거를 뽑아내는 게 편집이잖아. 원 출처에서 이거는 이제 녹취록에서 편집을 한다는 게 뭡니까? 요거 중간에 또 빼고 또 좀 뽑아내고 또 중간에 그 빼고 뽑아내고 이게 편집이잖아요. 그럼 그 행위 자체에 고의성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씨발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이런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런 쓰레기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쓰레기들. 그래도 그 여기 보시면 비교한 게 이제 MBC PD 수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래 PD 수첩 광우병 보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일단 맥락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광우병 보도는 그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이 알 수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붙이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잘라내고 붙이고. 그리고 이거 진짜 이 뭐 저 광우병이 이 방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뭐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무죄라고 그냥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야 그래 공익에 우선한다 뭐 하면서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것도 좀 웃기는 판결 아니에요, 솔직히. 나라를 그렇게 하면 진짜 뒤집어 놨는데 그게 명확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나라를 갖다가 뭐야 뒤집어 놨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공익이 우선한다? 그 법원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건 맞아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언론 보도의 특성에 비춰 내용이 객관적으로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의혹을 품을 만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그래 보세요. 이거하고 지금 이 건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공익을 위해서 충분히 이 보도를 할 만했다는 얘기고, 근데 이거는 아닌 게 명확했잖아요. 아니 커피를 사준 게 윤통이 아닌 거는 명백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8초를 갖다가 통으로 드러내는 바람에 윤통이 커피를 사준 걸로 둔갑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광우병 보도, 그리고 아마 이거 보니까 광우병 보도 관련해서 무슨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 뭡니까 그 고소 고발이 여러 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정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아마 무지가 나온 걸 이 침수봉쇄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이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아예 규정을 지었고요. 정치 공작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지었다는 얘기는 다 윤통이 다 알고 있어서 가능한 거라니까. 아니 아직 밝혀진 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보세요. 지금 만약에 뭐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솔직히 뭐 정치 공작이 맞는데 그 정치 공작이라는 걸 뒷받침할 만한 뭐 어떤 몇 가지 증거가 만약에 진짜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고 한 이틀인가 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아니 진짜 뭐 어디 저기 지금 검찰이 다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사팀인데 이런 식으로 이 비틀고 뭐 짜깁기하고 그래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게 이 빨갱이들의 방식이에요. 빨갱이들의 방식. 뭐 여기도 자기들도 이 얘기 하잖아요. 무편집본에선 김만배 씨가 박아무개 검사가 수사를 봐줬다고 언급하지만 실제 보도에선 윤석열 당시 중수부 검사가 직접 봐줬다고 취지로 읽힐 수도 있는 편집이었다. 그리고 참 진짜 아니 그래 저기 서정욱이 걔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대장동 대출 관련해서는 그건 불법 대출도 아니었고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서정이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래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그 2011년도에 그 저 사건하고 부산저축은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명백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언론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 그래 뭐 빨갱이 새끼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TV조선 뭐 채널A 뭐 이런데 소위 보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수라고 좋아하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뭐 봐줬다 안 봐줬다는 문제가 아니고 뭐 대장동하고 엮일 수 있는 단 0.00001%의 가능성도 없는 그 경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끊임없이 이걸로 가지고
논쟁을 붙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낭비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시간 낭비, 전파 낭비, 국력 낭비,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거 가지고 봐줬네 안 봐줬네 뭐 이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래 지금 이게 최소한 어 최소한 노무현 때부터 지금 이랬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노무현 때부터 뭐 그전까지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거의 크게 발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노무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휴대전화나 이런 것도 뭐 하게 됐고 뭐 노무현 때까지는 어차피 투지였기 때문에 휴폰은 좀 폰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인터넷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노무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조작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진실은 따로 있는데 이런 이 개인의 어떤 권력 욕에 의한 어떤 정치 집단 때문에 끊임없이 조작된 가짜뉴스가 유포가 되고 그게 댓글 부대가 활용되든 뭐가 활용되든 간에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살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20년 정도를.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김대엽이 조작이었고 뭐 노무현 자살한 거 또 뭡니까? 세월호 뭐 천안함 광우병 사드 그리고 그때 효순 미수님이가 그 2002년도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냥 교통사고잖아. 교통사고 있는데 그걸 뭐 양키 고음하면서 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한 번은 치러야 되는 홍역이고 이게 이걸 극복해 내야 되고 극복해내 그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100% 완벽하게 이런 어떤 것들이 뭐 가짜뉴스라든가 이게 사라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갈려가지고 너무도 뻔한 거짓말 그 거짓말을 막 방송에 나와서 막 거짓말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도 안 하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따지지도 않고 아니 그래 기자거나 앵커면 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그 거짓말 아니냐고 따져야 되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뻔한 거짓말인데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어떤 뭔가 하고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제지를 하지도 않고 반문을 하지도 않아요. 최소한
진짜 기자답게, 언론답게 뭔가 좀 그러니까 뭐 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면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100% 거짓말이 아니더라도요. 만약에 어문이 가면 이 뭐 정치인 중에 누구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막 뭔 얘기를 하는데 기자가 듣기에 뭐 좀 이상해요. 그러면 다시 파고들어서 한꺼번에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또 뭔가 좀 의문이 생긴다. 뭐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또 한꺼번에 더 뺏겨가지고 또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함부로 거짓말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거짓말 하냐고 막 거의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니 그거는 저번에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뭐 어찌 됐는데 아니 그때하고 뭐야 저기 뭐 얘기가 좀 다르다고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끊임없이 의문이 들 때 당사자한테 바로 코앞에서 계속 물으면 거짓말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거짓말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자고 언론이라는 새끼들이 그 본연의 그 임무인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기능을 아예 상실을 해버렸잖아. 그냥 이쪽 편에 개인 의견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면서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 사실과도 다른 얘기, 조작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놓고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현명한 국민이 그냥 니들 말대로 국민들이 그렇게 현명한데 씨발아. 어? 대장동 게이트가 대장동이 윤석열이 몸통에다가 40% 가까이 나와? 어? 그게 국민들이 현명한 거야. 조금만 상식이 있고 조금만 논리가 있으면 몸통이 윤석열이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아니 그때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 이 새끼들 말대로 커피를 사줘가지고 그래 그냥 돌려보냈다고 칩시다. 그 돌려보낸 것도 그것도 뭐가 피자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이었다고 하는데 참나 진짜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 뭔지 모르지만 그래 약간 수사를 좀 봐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수사를 봐준 거는 또 2011년이고 대장동은 지가 그로부터 한 5, 6년이 지나서 5, 6년? 그렇죠. 한 5, 6년 지나서 나온 거잖아. 그래 대출을 좀 그래 그게 만약에 좀 불법적인 대출이었는데 수사가 좀 미진했다고 치더라도 수사가 좀 미진한 그게 어떻게 몸통으로 바뀌냐 이거지. 몸통으로 바뀌냐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게 그 저기 그 당시에 그래 이 지금 이 허위 인터뷰 뉴스타파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한 게 일단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보더라도 그게 어떻게 중간 과정을 완전히 빼먹고 대출 수사를 좀 부실하게 했다는 그 이유로 한 5, 6년 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비리 사건의 몸통이 윤통이 되냐고. 아니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논리를 거쳐서 그게 승리를 하는 거지? 씨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40%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40%가. 그런데 현명한 국민이 현명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리고 어제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죠. 피고인 진술서, 성명 이화영. 그래 보니까 저 이화영이 딱 첫 번째 문장에는 저 이화영이라고 나와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폰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이화영은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된 점에 대해 재판부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보세요. 아니 이게 아니 여러분들이 뭘 쓰든 간에 여러분들이 1인칭이 된 시점에서 본인 시점에서 글을 씁니다. 진술서든 반성문이든 뭐 이런 걸 써요. 뭐 계약서를 적어요. 계약서는 좀 다르구나. 그거는 이제 공공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서를 쓰는데 이화영과 경기도는 이화영은 당시 이화영은 김성태의 체포 이후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이렇게 적는 게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상식하고도 이게 진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전원으로 쓰죠. 그러니까 이런 너무도 뻔한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실이냐 방송에서 계속 얘기되잖아요. 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래 이거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이 새로운 진술서에서는 이제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나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냐고. 아니 자필 진술서를 쓰는데 왜 저기 1인칭 대명사가 나오질 않고 3인칭 시점에서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쓰냐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좀 따져 물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언론이고 제대로 된 기자라면 봐라. 결국에는 이화영이가 검찰 압박에 의해서 못 이겨서 자기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막 지랄을 했다면 아니 근데 이거 보라고 이거 좀 이해가 되냐고. 자필 진술서인데 나는 전원이라고 안 쓰고 이화영과 경기도는 이화영은 당시 이화영은 김성태와 그의 체포 이후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되냐고. 이거 설명 좀 해줄래? 집요하게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말도 안 되는 또 변명을 하겠지. 그럼 또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 가지고 또 집요하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기자잖아. 아니 기자라는 새끼들이 그냥 개인 의견이라고 존중을 하면서 개소리를 씹으는데도 의문도 안 갖고 질문도 안 할 거면 그게 기자로서
에휴, 참 씨부랄. 이 새끼가 또 뭐, 이게 아마 토요일 아침인가? 아직 이거 금요일 날 22시, 금요일 날 저녁에 늦게 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뭐 청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세상을 떠나는 뭐 비란 것으로 내몰렸고 막 이래서 적어놨길래 또 올렸죠. 그래서 제가 좀 조롱을 섞어서 좀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아니 그 여기서도 제가 그래 위내 시경 대장 내시경 좀 받아봐라. 아니 왜냐면 아니 이재명이 지 입장에서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야 찌빠시키더라. 너희도 내 말 잘 들어봐봐. 아니 지금 그래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도 정부나 여당에서 지금 관심도 안 두고 있잖아. 오히려 조롱하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억울할 거 아니냐. 어? 야, 찌빠 새끼들아.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진짜 단식을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게 맞다는 걸 증명해주면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거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그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을 아주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부도덕한 집단, 그 양심도 그 털끝만큼의 어떤 저기 뭐라고 합니까? 저 동정심도 없는 정말 매정한 집단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 그렇게 되면 지금 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니까. 아니 그래 이 새끼가 지금 엄청나게 범죄 저지른 건 맞는데 정치적으로 씨발 진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벗어날 수 있다니까. 근데 왜 안 하냐? 어? 왜 안 하는데? 아니 진짜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이재명이는 굳이 자기가 결백하다는 거 안 밝혀도 돼. 지금 지가 그래 뭐 이런저런 지금 뭐 당식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당에서도 뭐저 뭡니까 매정하다는 둥뭐 정부 여당을 향해서 계속 욕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을 욕할 게 아니고 니들 말대로 정부 여당이 매정하고 진짜 최소한의 그 인간성마저도 상실한 그 정치 집단이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계속 욕만 할 게 아니고 진짜 단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그 방법은 병원에 가서 그리고 뭐 CT 촬영을 하든 뭐 MRI 촬영을 하든 아니면 내시경 촬영을 하든 진짜 제대로 된 단식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면 되잖아. 그 어렵지도 않잖아. 잘 돌아다니는데 씨발 지금 11일째인데도 11일 동안 묵굶었는데도 씨발 여기저기 뻘뻘거리면서 잘 돌아다니더만. 그 병원 가가지고 위에도 아무것도 없고 대장에도 아무것도 없고 이걸 보여주라니까. 최소한 그 대장까지 해가지고 싹 비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뭡니까? 일단 한 4일 정도는 굶은 게 확실해지죠. 에휴 씨부랄 것들아. 야 사람 어? 진짜 3일 굶으면 일어나지도 못해 이 새끼들아. 3일 굶으면 물론 뭐 이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뭐 한 2, 3일 단식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봐야 최대 5일, 6일이야, 씨발아. 그렇다 하더라도 한 끼도 안 먹고 씨발 물만 먹는데 열 하루를 버텨.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 씨발 그래 뭐 돌아다니.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뭐 기력이 지금 좀 쇠해지고 단식이 11일째 이어지고
아 진짜 그런 말 하는 아이 그 빨갱이 새끼들이야 그래 뭐 그게 유전자니까 거짓말하고 막 그 허위선 넘기라는 게 뭐 부끄럼도 없고 한다지만 아니 기자고 방송이고 언론이고 하다면서 아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진짜 11일 동안 진짜 한 끼도 안 먹고 11일을 저렇게까지 버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볼 생각 없냐고 검진 받아가지고 진짜 단식한 게 맞다는 게 그 밝혀지면 이 제어 유무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왜 그런 걸 안 하냐고. 그게 기자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절대 안 하잖아. 왜 안 할까요? 자기들도 그렇게 단식이 제대로 된 단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 알고 있으면서 왜 씨발 그래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쓰레기 새끼들아. 뭐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그래서 씨발 그래 이런 조사하니까 그래 뭐 단식이 정당하다는 둥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더만 47대 46인가? 그 제가 이렇게 올려놨죠. 9일을 굶고도 이렇게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다니 이거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인류에 닥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건 조롱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지금 정말 진짜 11일 동안 물하고 소금으로만 진짜 버텨온 게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이상도 없이 뻘뻘거리면서 싸돌아다니고 말도 하고 글도 적고 하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는 인류의 축복이잖아요. 인류의 엄청난 축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북한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식량난 하는데 아니 가르쳐주면 되잖아. 아니 너희들 매일 그렇게 먹을 필요 없다. 이 방법을 쓰면 그냥 열흘에 2주에 한 끼만 먹어도 약간 기력 떨어지는 거 외에 말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흘에 한 끼만 먹어도 돼. 아니 여러분 열흘에 한 끼만 먹고도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식량 아니니 뭐니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열흘에 한 끼로 지금의 이재명 정도 수준으로 붙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제 소비되는 식량의 30분의 1이면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야. 맞잖아요. 하루에 3끼니까 열흘이면 30끼. 한 끼만 먹고도 이재명 정도의 수준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소비되는 식량의 30분의 1만 있어도 인류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진짜 전 세계사적인 어떤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기자면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아니 씨발 열 하루 동안 한 끼도 물하고 소금으로만 버티는데도 와 말도 하고 뭐 그래 뭐 보니까 뭐 얼굴도 특별하게 뭐 헬쑥해 보이지도 않고 단식 시작한다고 선언했던 그날이나 오늘이나 보니까 그래 수염은 안 깎아가지고 수염 안 깎은 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약간 뭐 목소리가 약간 좀 작아진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씨발 그래 뭐 이거 뭐 먹는 거에 미쳐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고. 일주일에 한 끼만 먹어도 씨발 아니 그러니까 뭐 10일까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끼만 먹어도 쌩쌩하게 돌아다니고 막 자기 할 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된 얘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사는 게 지금 진짜 야이 찌빠 새끼들아 응? 내 말에 뭐 문제 있냐? 내 말에 무슨 논리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모순되는 거 있냐고.
그 가서 얘기해봐봐. 아니, 지금 뭐, 대한민국 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이재명이가 지금, 진짜 물과 소금만으로 열 하루째 지금 저렇게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이니, 임마. 이거는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이야, 임마, 축복. 더 이상 식량 때문에 중내 산해할 이유도 없어, 이 새끼야. 그리고 여러분들, 식비를, 아니, 그래, 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식비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럼 최소한 돈 100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 100만 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재명의 이 단식이 진짜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식비를, 아, 그래, 일주일씩 뭐 안 먹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분의 1 이하로. 100만 원 들면, 뭐 한 7, 8만 원이면 씨고 그래. 한 달 막 4인 가족 기준 뭐 충분히 살아가겠네.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의 조작 선동질에 언제까지 놀아나야 되죠, 이러면. 아, 참. 이건 아까 그 저기 경향신문 한치초가 검출 바다 변화 시작됐다. 그 아까 그 뭐 교사 우울증이 어떻고 쭉 쓰나기를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부랄 이 원문보다 더 길게 적어놨네. 그 제가 아니 그 제가 그냥 뭐 상식적으로 좀 적어놨어요. 우울증이 뭐 일반인의 4배고 자살을 생각해 본 게 일반인의 5배가 높다. 그럼 그 이유가, 그래, 이 새끼들은 지금 그 윤통 때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정부 때문이라는 게. 아니, 여러분들, 이 4배가 높고 5배가 높은 수치가 언제적 수치입니까? 그럼 올해 발표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발표됐으면 작년, 재작년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한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다가 아무 문제 없다가 한 두세 달 만에 씨발 나 자살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아니 물론 개딸들 같은 그런 것들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뒤집었다 생각하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긴 많은데 그래봐야 아무 그 저기 제대로 관심 있는 사람은 없죠? 그 일반 그 먹고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거에 뭔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러고. 그런데 갑자기 그래 뭐 문재인이 때 아니 막말로 그리고 문재인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니 물가가 그래 예를 들어서 문재인 때보다 좀 올라다고 칩시다 그래 뭐 따지면 또 이제 그 뭐 그러지만 그런데 문재인 때 그때는 아예 그 집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도 못했잖아 식당에도 못 가고 그럼 우울증이 늘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당연히 씨발 그것 때문이지 따지고 보면 일반인이든 누구든 그래 이게 참 이 제가 좀 지나치게 뭐 예민하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게으르고 청소도 잘 안 해요. 이런 허위 조작 선전선동
이제는 끝을 내야죠. 끝을 내야죠. 그리고 그래, 그 이런 뭐 우울증이 많은데 빨리 해결해라.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그 어떤 현상들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십 년간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씨발 뭐 그래 뭐 정책 하나 쓴다든지 그걸로 이게 갑자기 확 나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울 뿐이죠. 예, 이거는 이제 저 아침에 올린 겁니다. 토요일 아침에. 그 아니 아침에 또 보니까 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출두한다고. 야,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비움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비움. 그러니까 잠시라도 뭔가를 글 같은 거라든 뭐든 막 안 하면 스스로가 불안한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이런 글을 올리고 그냥 이제 자기들 지지자가 또 대표님 뭐 하세요 하면 또 그게 또 위안을 받고 진영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관종 새끼죠, 관종 새끼. 조국도 마찬가지고.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디는. 그리고 그래 이게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SBS에서 떴는데 이제 동영상이 나왔더라고요. 협약식 4년 전에. 그런데 야, 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 언론이라는 것들이 왜 개혁이 돼야 되는지 또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SBS에서 저기 입수한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이제 김성태하고 그 저기 누구야 그 북한의 그 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둘이서 이제 그래 이 사인하고 막 해요. 그런데 이제 목소리가 나와요. 얼굴은 안 나오고 그냥 그게 이제 이화영이 목소리 같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저 뭡니까 그 전문가한테 이제 주면은 이제 뭐 이화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올 거니까. 근데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화영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나서 김성태가 그 북한의 그놈하고 악수하면서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우리 통일되면 대통령 이 대통령을 딱 두 번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SBS 그 첫 보도에서는. 근데 그 이후로 전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싹 뺐더라고. 빼고 마지막에 이제 그 뭐 통일을 위하여인가 두 번 외치는 거 그 부분만 딱 발췌를 했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재명이가 연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김성태가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외치는 그 장면을 발췌를 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니 김성태가 미친 새끼가 아니면 아니 그 뭐 북한하고 그거 협약식에서 그 저 뭐야 협약 체결하고 나면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했는가? 이거 체결하면 나는 대통령이야. 김성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썩었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놀랬다니까. TV조선이고 뭐 채널이고 전부 다 핵심인 대통령 그 단어를 두 번을 외치는 거는 쏙 빼고 아무런 의미 없는 통일을 위하여 이 사건의 핵심이 이재명이가 관련 있냐 없냐.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이재명이가 관련이 있네 없네 따지는 그것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명백한 건 뭡니까? 북한하고의 사업은 자치단체나 정부를 끼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실인데 쌍방울이 독단적으로 돈을 주고 했다. 참. 아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된 세상에서 진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 다크시티 다음에 트루먼쇼 13층 다 이런 내용이죠. 자기는 주체적인 어떤 존재로서 막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조작된 사회에서 기억이 주입이 되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 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 여러분들 지금 나라 꼬라지 보세요. 쌍방울이 독단적으로 어떻게 북한에 줄을 대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다고. 이건 명명백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기자고 언론이면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뭐 이런 뭐 장윤민이 뭐 장현준이 씨발 이런 개 씨발 놈들 나와가지고 뭐 저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저 쌍방울에서 단독으로 한 건데 이런 얘기 씨부리면 아니 씨발놈아 쌍방울이 어떻게 저기 북한에다가 줄을 대가지고 그러면 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고. 응? 아 진짜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뭐 현대나 LG나 뭐쯤 되면 단독을 했겠지 하더라도 아 씨발 그래 뭐 한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뭔가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니까. 근데 쌍방울이 독단적으로 북한에 아 그러니까 씨발 내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 와 참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을 진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말이 바뀌잖아요. 잠시 협약식 장소에 들어갔던 건 맞지만 경기도는 해당 협약 내용과 무관하다. 아예 들어간 적 없다며. 그러면 언론이면 왜 자꾸 말이 바뀌냐고 씨발놈아 따져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 왜 말이 바뀌냐고. 안 들어갔다며. 그럼 또 뭐 말도 안 되는 변명하겠죠. 그럼 또 그 말도 안 되는 걸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물어봐야지. 그게 기자고 그게 언론 아닙니까 여러분? 기자라는 게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가지고 답을 내는 게 그게 언론이고 기자 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거는요. 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국민들은 현명하지가 않다니까 개돼지라니까 아메바라니까. 아니 그 갤럽 기준으로 그 이제 뭡니까 정당 지지율이 한 주만에 7%나 올랐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현명하다고?
지금 상황에서 이 민주당 지지율이 뭐 한 1, 2%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좀 뭐 그냥 그러리나 할 수 있어요. 7%라는 거는 오차 범위를 확 벗어나가지고 지금 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일주일 만에 가능하냐고.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단식 쇼했죠. 그 다음에 그래 허위 인터뷰 조작했던 그 내용 나왔죠. 근데 그걸 보고 듣고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관계된 핵심 집단인 민주당이 오히려 7%가 올라. 근데 그 국민들이 현명해요, 여러분. 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나도 27%에서 안 내려가는 거는 워낙 극성 어떤 지지층이 제가 말씀드리듯이 아직까지 30%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리스크가 아무것도 해소된 게 없고 오히려 리스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재명뿐만 아니고 당에 대한 그쪽 진영에 대한 리스크가 오히려 더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났는데 지지율이 1, 2%도 아니고 7%가 올라요. 와, 참.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을 하나 더 적은 겁니다. 물만으로 시비를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 세계적인 히어로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스파이더맨이니 뭐 슈퍼맨이니 그보다 더 위대하지. 왜냐? 식량난을 갖다가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건데, 전 세계에 식량 문제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하고 식량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류가 가장 평등했던 시기는 수렵 채집을 하던 그 시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원시 시대, 신석기, 구석기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더 원시 시대, 수렵 채집하던 시절. 그냥 동굴에서 살고. 왜냐? 그냥 조그맣게 부락을 이루고 살면서 서로 그냥 동물 사냥하고 산에 있는 어떤 나물이든 뭐 채소든 그냥 야생에 나 있는 거 그냥 따가지고 뭐 과일이든 그냥 그렇게 먹고 살 때가 가장 평등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농경이 시작되면서 농경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한 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고 정착을 하면서 대단위로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식량을 저장을 하게 되죠. 대량 생산이 되고 그러면서 계급이 분화가 되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이 모습은 열 하루를 굶고도 말도 잘하고 싸돌아다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식량 때문에 인류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그냥 과학자들한테 방법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씨발 이렇게 뭐 하여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11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도 뭐 혈색도 별로 안 변하고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말하고 있으니까 인류에게 닥친 식량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인 사건이라니까요. 이거. 혁명적인 사건.
그러면 이재명이는 그 순간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뭐 대통령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것만 과학자들한테 설명 잘 해줘가지고 저기 전 세계적으로 이 적용할 수만 있게 만든다면 그 순간 이재명이는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정말 진정한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히어로가.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응? 그 제안을 해, 제안을. 일단 단식은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 지금 보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굶어도 뭐 크게 뭐 무리 없이 또 싸돌아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두고 이 학자들한테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어떻게 생활을 하면, 어떻게 몸을 단련을 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밝히면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된다. 전 세계의 어떤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한 획을 긋는 노벨상이 문제입니까? 진짜 이런 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김성태 진술서 씨부랄 진짜 나 진짜 기가 차서 아유 참. 야, 이거는 이 씨부랄 이거 엄청 길게 썼어요 내가. 일단 그래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다 못 봤는데 한 총리하고 한 장관, 특히 이 한씨 콤비, 아따 저한 총리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만 봤는데, 아니 이게 아직 처음에는 한 개인가밖에 안 봤는데 찾아보니까 뭐 한 너댓 개 있더라고요. 이모경이하고 했던 거, 또 김병주하고 했던 거. 야 진짜 한덕수.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제가 그래서 그걸 쓴 얘기입니다. 쓴 글입니다. 클린스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국내파들밖에 없을 때, 뭐 유럽이나 이런 어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파들만 갖고 만약에 한다면 뭐 그래 이제 워낙 경험이 없고 하니까 클린스만의 지금 이렇게 저기 5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이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험 정도뿐만 아니고, 아니 어쨌든 유럽에서 지금 펄 날고 기는 애들 지금 한 30명 있잖아.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다 동원시켰는데도 거기다가 우리보다 저기 피파 랭킹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애들인데 이기지를 못해요. 5경기를. 그럼 이거는 지도자한테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선수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원을 그 선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지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윤통이 들어서고 1년 동안 절치부심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바로 이제 윤통이 먼저 이제 딱 치고 나가잖아요. 저 개새끼들, 저 빨갱이 새끼들이야. 저 빨갱이야, 빨갱이.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때 싸우라고, 전사가 되라고 하니까 바로 막 한총리부터 보세요, 막. 아니, 그 새끼 누구야? 김원인가 하고 할 때는, 와, 아예 막 대단하고, 그게 바로 선동이라고, 씨발로마. 국민의 대표가 그렇게 국민을 선동하면 돼, 이 새끼 하면서 막, 와, 막 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와, 아무리 그렇다고, 이 총리가 할배잖아, 할배. 씨발이, 이 80이 넘은 할배가,
와, 그게 바로, 그게 가능한 이유가 윤통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위에, 자기 뒤에 든든한 백이 윤통이 있으니까 그게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단순히 그냥 뒷배가 윤석열이라서가 아니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뚜렷한 가치관, 또 완벽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 그리고 윤통이 지금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그 완벽한 철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윤통이 다른 이유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다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저는 일단 기분은 좋아요. 제가 얘기했던 게 다 지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한 장관이, 그것도 이모경이 그 근현이었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윤통, 특히 윤통하고 한 장관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한 장관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반박을 하고 딱 그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국민들한테 저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환기를 시켜주는 정도에서 끝이 났잖아요.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질문이라든가 법사위에서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반박하는 정도에서 끝을 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뭡니까? 대정부 질문. 이모경이가 뭐 물었습니까? 그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라서 치안은 확실히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공화국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야 씨발려나 검수한박 해가지고 수사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지랄하냐고. 그러고 나서 이모경이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뭐라고 질문하는 와중에 저 뭐 정청래하고 몇 명이 약간 좀 야유를 하니까 질문을 하든가 말든가 고개 돌려가지고 조용히 해라 이 새끼야 막 하면서 막 좀 조롱을 했잖아요. 이전까지 없었던 풍경입니다, 이것도. 딱 그 질의응답만 관련해서 한 장관이 이제까지 지적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개무시하고 의석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왜 이리 나서고 지랄하냐고 막 하면서 했죠. 그러면서 이모경이 못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했어요. 이모경이 표정을 보세요. 표정을.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너희들은 그냥 개쓰레기 새끼들이야. 너희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거고, 나를 모욕하는 거야.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취급당하면 돼. 이 의미예요, 이 의미. 그리고 이 얘기는 또 뭐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점점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점을 향해서. 아,
그 여기 적은 게 제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거 그냥 글로 좀 옮겨 놓은 겁니다. 여의도 정치를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소위 정치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이나 난무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진짜 진실인갑다 하고 국민들을 믿게 만든 이 정치 현실을 모조리 다 갈아엎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허위 조작 선전선동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마약이 투여가 중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홍역은 상당한 기간 치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일단은 뭐 탄압이다 뭐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나오는 게 나오겠죠. 언론 탄압이다 뭐 정적 제거다 탄압이다 뭐 하면서.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윤통의 발언 그리고 한 장관의 어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말과 행동 갈수록 더 도발하는 용어를 쓰고 행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야 씨발 조용해라 이 새끼야 뭐 야구장에 왔냐고 야유 보내게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안민석이가 얘기했을 때 니는 씨발놈아 국민한테 욕한 새끼가 뭐 씨발놈이 바로바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부터. 그러면 그때가 딱 작년 이맘때죠. 한 1년 전이죠. 연합뉴스에서 최초로 그 마약, 뭡니까, 세관에 단속된 마약 양이 거의 한 20배 가까이 늘었다. 그 기사가 났을 때 바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개입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몽경이가 그래, 뭐, 마약 공화국이 됐다고 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부터 만약에 당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공격을 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새끼들은 지금 그냥 나라를 이꼴로 만든 그냥 이 마약당이 되어 있을 거라니까. 참말로. 아무튼 뭐 솔직히 그래 방송이나 이런 걸 막 보고 듣고 있으면 순간순간 욱 해가지고 막 짜증도 나는데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치러야 되는 홍역이고 좀 더 참아야죠. 어찌겠습니까? 윤통 생각을 하면서 한 장관 생각을 하면서 한 총리 생각을 하면서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